코로나 팬데믹은 주식시장을 패닉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발 금융위기가 올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계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이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스피만 하거나 코스닥만 하거나 그런 적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거래 중지 동시에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확 떨어진 것도 상당한 충격을 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발 입국 제한한 것, 또 내수시장 얼어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지금 우리 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메르스나 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까지 중첩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과거 글로벌 위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와 달리 은행발 시장 불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자금력과 손실 감내 능력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가 장기적 시기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초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총리실,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워룸이 가동되었다면 지금은 경제사령탑을 신뢰하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와 금융을 지키기 위한 경제전선의 워룸이 본격 가동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9일부터 코로나 국난 극복 실행회의를 매일 가동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코로나 대응의 모든 수단을 점검하고 또 동원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금융 조치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랍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디부터 좀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현재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곳, 예를 들면은 일시적 요 충격만 넘으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간지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지원책이 기업에까지 내려가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증 특례 제도라는 것도 도입해서 뭐 돈을 바로 지원하는 것도 예. 좋지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부가 보증해는 식의 또 보증 심사 기간이 좀 짧게 하면서 이렇게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개 다다른 기업이 아니고 현재 이 사태만 넘기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금, 그러니까 나갈 돈을 좀 안 나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드리는 것보다는 예. 이자가 안 나가게 한다든가 뭐 이자를 동결한다든가 이런 예. 식의 실제 와 닿는 듯 지출을 줄이는 이런 또 지원책이 좀 고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시적인 대출 상환 뭐 연장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겠죠, 서민들에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가면 예. 지금 현재 신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그림의 떡이라고 예.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보증 특례 제도를 활성화해서 예. 해당 기업의 일반적인 신용 상태를 떠나서 이번 사태만 넘기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살려주는 예. 그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최소한도 뭐 2달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타까운 모습도 봤습니다만
현근택 대변인, 지금 당정은 일단 뭐 방역 잡으랴 또 경제까지 참 힘들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당초에 추경이 아마 11조 7천억 정도 예상했는데요. 이걸 2차로 할 거냐 아니면 증액할 거냐 했는데 현재는 어쨌든 한 6조 정도 증액해서 18조 정도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삭감되더라도 한 4, 5조 정도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뭐 정치를 앞두고 있어서 뭐 현금성 퍼주기나 아니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뭐 현심성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모든 분들이 아마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걸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일단 국회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보고 지금 이제 아마 2차 추경이 될지 아니면 뭐 재난 기본소득이 될지 모르지만 좀 급하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뭔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심사받고 상품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심사하는데.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추경이 되면 그다음에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저는 뭐 선거 국면이긴 합니다만 야당이 이 부분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낮추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일단 급한 거는 저는 아마 이 추경을 신속히 국회에 통과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이해찬 대표가 아마 뭐 경제부총리한테 좀 지출성했던 것도 뭐 그만둬라 이런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총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걸 만약에 추경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40% 넘어가게 예. 돼요. 40%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재정 건전성 뭐 40%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질책성, 좀 관료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또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건전 재정 걱정 안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아마 40%가요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이걸 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제 재정 건전성을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그거와 또 좀 직접 일상에서 현장에서 이제 만나는 정치인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좀 고려를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야당의 협조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선심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굉장히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분은 빨리 꺼야 된다. 그 이후에 뭔가 뭐 잘잘못 따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상황에 당과 정부가 좀 같은 인식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인식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국민들로서 보기엔 좀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윤기찬. 네, 저는 사실 이번에는 홍남기 부총리의 역할이 뭐 어느 정도 필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살림살이를 하는 분 입장에서 직업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을 국민께 풀자라는 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때라도 직업 공무원이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이 맞고 그 견제하는 내용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예.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추경 편성의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진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야가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최경철 의원 지금 경제 쪽은 어디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금융시장 안정이 제일 시급하죠.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오늘 뭐 3.4% 정도 떨어졌고 코스닥이 한 7%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코스피가 약 1,100까지 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1,100까지 밀려버리면은 대단한 큰 충격이 오죠. 예. 기업의 자산 손실 그리고 가게도 당장 자산 손실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립식 펀드 많이 아직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뭐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반 토막이 났다 이러면 가게의 앞으로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또한 가계에 대한 심리적 공황 이런 부분들은 또 움츠림 이래서 경제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뭐 공매도를 하지 마라, 뭐 자사주 취득을 늘려주겠다, 뭐 이런 규제를 좀 푸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홍남기 부총리처럼 이 사태가 오래 갈 것에 대비해서 정부 재원도 장기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6개월, 1년으로 간다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재정당국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외환위기 때하고는 달리 유동성이 비교적
충분합니다. 과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아마 기업인들을 좀 만나실 거예요.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 계획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정감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주신다면 기업들이 좀 돈을 좀 풀어서 재정과 함께 그런 역할도 할 수 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지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전례 없는 대책 내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정말 큰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금 금융시장의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당한 혼란 이런 걸 보면서 단순하게 이게 금융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 그대로 경제 비상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과거 97년도에 겪었던 IMF 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 밑에 깔려 있는 공포잖아요. 예. 공포의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단순하게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증권시장, 금융시장이 다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패닉 상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거래일이 20일 만에 30%나 폭락했어요. 미국이 역대 정치 사상 이 정도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폭락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한 처방도 쉽지 않아요. 미국이 지난주죠. 그 연방 준비은행이 금리를 0.5%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도 지금 아마 제 생각에 금통위에서 아마 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우리도 아마 금리를 낮출 거예요. 예. 낮추지만 문제는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문제는 그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럼 소비를 하느냐?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방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부실 기업들에 대해서 돈을 쏟아부으면 되는데 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고 다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지금 60%가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몰락 위기까지 예.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약 1월 달에 안 사고 좀 아꼈다가 6월 달, 7월 달 사도 돼요. 예. 근데 소비는 만약 오늘 밥 안 먹을 걸 미뤄서 3달, 4달 뒤에 그걸 몰아서 다 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는 좀 비상한 각오를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부실한 데가 사실은 이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소득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충격파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이 재난 기본소득 같은 부분들도 저는 이제는 조금 그 검토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 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해법은 이승과 연대라고 그랬습니다. 이승과 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막연한 공포에 대해서 상당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제 간에 지금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 큰 위기에 빠진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방역보다는 정치에 너무 그러니까 신경을 썼던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재선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상당히 이 코로나 사태를 아주 안이하게 판단하면서 이 방역의 문제보다는 아주 너무 허술하게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냥 전면적으로 지금 유럽발 입국을 금지한 거 아닙니까? 그 충격이 바로 유럽 증시가 폭락하는 그걸로 됐고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옮겨붙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국제적 연대가 뭘 필요하냐. 저는 우리 입장에서 당장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위험한 것이 환율입니다. 오늘 또 환율이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것이 안정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통화 수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본하고 아마 통화 수합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금 방역 차원에서 예. 협조하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통화 수합하자는 식으로 다른 대응 카드를 내고 지금 미국하고도 아마 통화 수합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재연장하는 역시 그러니까 그것도 국제 간의 연대죠. 연대를 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공포지수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코로나 위기가 그렇게 공포를 가질 만한 그런 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위기죠. 그 메르켈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60% 70%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명 중에 8명은 무증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밝힌다는 의미는 그것을 빨리 밝힘으로 해갖고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이 다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다 못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같이 연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성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풀면은 이런 부작용이 너무 더 커지고 지금 미국은 지유 아닌데 그 방역 담당자 같은 사람들의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랑 의견을 나눠 갖고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어떤 방침이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이 굉장히 그 컨트롤 타워가 잘 된다고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역시 아무것도 없이도 예. 가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 논란 아직도 정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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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위원 추경안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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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은 어느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업종과 지역이 매출 하락으로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월급도 못 줄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가사 직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 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월 15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득이 2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어들고 다시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전 국민의 소득이 다시 줄어들고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로 가는 거니까 이 악순환 고리를 어디서 끊어줘야 되는데 추경 가지고는 재난을 입은 피해 지역과 피해 계층에는 지원 대책이 되지만 이 경제의 악순환 고리는 어딘가에서 뭔가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재난 기본소득 형태로 일시에 지급하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또 일시에 1인당 100만 원씩 다 지급하자 그러면 곳곳에서 이게 뭐냐 이제 왜 또 부자들까지 다 줘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거는 그러면 이 경기 위기를 넘기고 내년에 예. 그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됩니다. 예, 이제 김경주 지사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급하니까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현근택 대변인 지금 상당히 그 급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뭔가 좀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안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돈이 없다라고 하는 판에 또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가장 기념은 이제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인당 10만 원이면 5조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100만 원이면 50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뭐 1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고 100만 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선거용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급한 대구 경북 지역이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인구를 뭐 예를 들어서 성인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위난이 닥쳤을 때 취약계층을 먼저 가거든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소상공인부터 타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분위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뭐 3개월 했는지 이런 걸 조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순차적으로 뭐 대구 경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지역을 한다는 식이든지 간에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다 이거 집세 내고 뭐 음료수 사고 밥 먹는 데 쓰고 할 겁니다. 아마 이자 내는 데 쓰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다. 그거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어떤
사람 인력이라든지 비용도 안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아마 추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는데 말씀처럼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현금성 살포 아니냐 이 부분인데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혹시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 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쟁이 생긴 거고요.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또 이게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4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이 또 논의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추경이나 기타 정부 지원책에 녹여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